여러분, 요즘 연일 정부가 집값 폭락한다는 이야기를 자주 하고 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집값 위험하다, 집값 고점이다 이런 이야기를 자주 했고요.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마찬가지로 지금 리스크를 관리할 시점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요, 여기서 좀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쉽게 말하면 굉장히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전례가 없는 비정상적인 상황이다. 이게 정부 관료가 이 정도로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정부 관료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바로 시장에 구두 개입이 되는 거거든요. 비록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라고 하더라도 시장에는 그대로 파급 효과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때문에 말을 굉장히 조심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전례가 없는 비정상적인 상황이다. 아주 강력하게 지금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말은 집값 폭락이 온다 이 말보다도 오히려 더 무섭습니다. 도규상 부위원장은요, 딱 10년 전에 2011년 기사를 검색을 해보면 하우스 푸어라는 말이 많고 깡통 전세란 말이 엄청나게 많이 등장한다. 부동산 가격이 급격한 하락세로 전환되면서 무리하게 대출을 받은 그런 사람들은 주택가격의 폭락을 경험하게 되고 여기에 이자 부담으로 큰 고통을 겪은 시기였다. 이렇게까지 과거의 일정 시점의 시기까지 딱 끄집어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마도 시장에서 정부의 말을 안 믿으니까 아마 그게 워낙 답답해서 이렇게 강력한 말에다가 과거에 집값이 폭락했던 사례들까지 끄집어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요, 관료들은 우리보다 정보가 월등하게 많습니다. 이것은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월등하게 많은 정보를 가지고 경제가 심리라고 했으니까 이 심리 작전용으로 사용을 한다면 이게 굉장히 좋은 그런 경제에 영향을 미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것은 모든 게 정치적이었잖아요. 쉽게 말하면 표심에 따라서 민심을 매수하기 위해서 정책을 쓴다. 이런 이야기가 워낙 오랫동안 이게 잠재되어 있다 보니까 정부의 이야기를 안 믿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이 부위원장이 정치적으로 이야기할 가능성은 몇 퍼센트나 될까요? 저는 부위원장까지 나서서 경제를 정치화시키지는 않는다고 나름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 믿음이 있다면 도규상 부위원장의 이야기도 우리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도규상 부위원장은 그 부위원장인 직 때문에 많은 정보를 받게 되는데 그 정보를 경제는 심리라는 그런 핵심 요소를 활용해서 시장에 구두 개입한다. 이렇게 저는 해석해 보려고 합니다. 게다가
역사적으로 비정상적인 전례가 없는 비정상적인 상황이라고 이야기한 데다가 여기에 덧붙이기를 부동산 시장에 검은 먹구름이 다가오고 있다. 이런 표현까지도 아주 직접적으로 썼습니다. 정부 관료의 말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굉장히 강합니다. 저도 기자 생활을 근 한 30년 했는데요. 정부 관료, 그것도 고위 관료가 이렇게까지 말하는 경우는 저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굉장히 강한 그런 발언들이거든요. 그만큼 지금 시장은 불안하다. 부동산의 어떤 폭락, 집값 폭락에 대한 신호가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도규상 부위원장은요, 이게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근거까지도 하나 둘 제시를 했습니다. 근거까지도. 첫 번째 제시한 근거는요,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의 근거를 댔습니다. 바로 금융취약성 지수입니다. 지금 금융취약성 지수가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IMF 외환위기 때 그때가 100이었다면 금융위기 때 2008년에 73.6이었거든요. 2008년 9월에 말입니다. 그런데 2021년 1분기 이 1분기에 58.9라는 사실입니다. 58.9라면 금융위기 이후로 최고 수준이라는 거거든요. 결국 이게 왜 이렇게 왔느냐, 금융취약성 지수가 왜 이렇게 늘었느냐, 부동산 자산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꼽았습니다. 금융 취약성이 굉장히 약하니까 위기가 온다. 그것도 부동산 폭락이 온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여기에다가 두 번째 지수를 또 하나 더 댔습니다. 두 번째 지수는요, 소득 대비 주택 가격 비율입니다. PIR이라고 하는 지표인데요. 이 지표에서는 대한민국의 부동산 가격, 소득 대비 부동산 가격, 주택 가격이 주요국보다 2 내지 3배 올랐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이 지표에서도 보여주는 게 127.7이죠. 독일이 106.9고 미국이 106.6이에요. 영국이 106.5고요. 일본은 99.5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대한민국은 이제 독일이 6.9로 보면 되잖아요. 우리 12.7이고요. 그러면 2배죠. 미국에는 2배 확실히 2.2니까 6.6이니까요. 2배가 되잖아요. 그만큼 소득 대비 주택 가격 비율이 굉장히 높다. 이것도 어쩌면 거품이 많이 껴있고 이 거품이 붕괴될 수 있다. 이렇게 짚었던 겁니다. 저는 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의 이야기가 근거 없는 이야기도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다 세 번째 근거로 제시한 게요. 세 번째 근거로 제시한 게 바로 금리 인상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기준금리가 0.5%입니다. 그런데 빠르면은 8월도 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지만 8월이나 10월에 0.25%를 올리고 그리고 내년에 또 0.25%를 올린다. 이렇게 두 번은 무조건 올린다는 이야기를 나오고 있고요. 심지어 말입니다. 올해 2번 올리고 내년에 1번 올린다.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금리 인상이 엄청난 부담을 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가계부채가 1765조나 되기 때문에 이게 금리가 올라가면 올라가는 만큼 이자 부담은 그것보다 훨씬 더 커지거든요. 그런 이유 때문에
집값이 폭락을 한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들리십니까? 근거 있게 들리십니까? 저는 이 세 가지 근거가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읽힙니다. 그런데 웃긴 거는요. 시장은 정반대로 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시장은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어요. 수도권의 경우는 통계를 작성한 이래 가장 많이 올랐다 이야기할 정도로 6월 넷째 주에도 0.35%를 기록을 했습니다. 게다가 전국적으로 0.27% 기록했고요. 서울도 강남이 0.15, 서울 전역은 0.12를 기록할 정도로 집값은 엄청 올랐어요. 수도권은 왜 올랐느냐? GTX,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망이 사실 호재로 작용해서 수도권의 집값을 지금 급등시켰거든요. 자, 여러분, 지금 금융당국이 이야기하는 것과 시장에서 나타나는 반응이 완전히 상반되게 나타나고 있죠. 금융당국은 세 가지 이유를 들어가면서 부동산이 폭락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시장은 웃기는 소리 이야기하면서 집값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이야기가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정부 정책 방향이 그렇게 잡혀간다는 이야기도 되잖아요. 금리를 지속적으로 연쇄적으로 인상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거기에 대한 부담 굉장히 커진다고 보이고요. 여기에다가 한국은행 입장에서도 통화 긴축을 금리 인상 전에도 먼저 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솔솔 나오고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통화를 줄여가겠다는 이야기죠. 물론 정부가 돈을 푸는 게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응책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재정은 계속 확장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응책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요. 시장에서 통화량을 줄이겠다 하는 그런 신호를 강력하게 보내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정부가 이야기하는 섬뜩한 경고, 집값 폭락 온다는 이야기 우리는 충분히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할 때가 된 것 같아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연일 기획재정부 장관부터 시작을 해서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까지 계속 이야기한다는 것은요. 그들은 이미 신호를 보고 있다 이런 해석도 가능을 합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통화량이 얼만데 여기에다가 토지보상비가 얼마나 뿌려졌는데 집값 더 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하반기에 집값이 오를 거다는 것은 이미 건설산업연구원도 예측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앞으로 계속 오를 거다 이렇게 장담하셔서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저는 어떤 시기든 집값이 워낙 급속하게 올라갔기 때문에 이 거품은 붕괴된다고 믿습니다. 그 붕괴될 때는요. 아마 영끌에서 상투잡한 사람들은 피눈물을 흘릴 가능성도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늘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정부의 말을 너무 허투루 듣는 것은 지금처럼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게다가 이게 정치적인 어떤 그 행동이냐 구두 개입이냐 이것도 한번 봐야 되는데 물론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지표를 또박또박 대가면서 이야기한다는 것은
예, 우리가 한 번쯤 귀담아 들어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닐까 저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봅니다.